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현전 최신반 7조 발표를 맡게 된 현지웅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거에 관련해서는 다큐먼트 레벨 릴레이션 익스트랙션이라는 태스크에 관련해서 어떤 최신 논문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서베이를 약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그에 관련돼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다큐먼트 레벨 릴레이션 익스트랙션이 어떤 태스크인지 소개드리고 그에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셋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그래프 계열 어프로치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프를 사용한 방법과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만을 사용한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각 계열별로 두 가지 논문식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다큐먼트 레벨 릴레이션 익스트랙션입니다. 기본적으로 릴레이션 익스트랙션은 자연어 처리, 자연어 이해에서 어, 많이 이제 잘 알려져 있는 태스크이고 그에 대해서는 이제 한 문장 내에서 두 엔티티 간의 관계를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스티븐 잡스 and 워즈니아 co-founded Apple in 1967이라는 문장 안에서 스티븐 잡스가 서브젝트, 애플이 오브젝트로 주어졌을 때 해당 서브젝트와 오브젝트 간의 관계를 해당 문장을 보고 예측하는 것이 릴레이션 익스트랙션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더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고 멀티레이블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큐멘트 레벨 릴레이션 익스트랙션은 한 문장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 문제로 확장이 되어서 전체 문서 내에 두 엔티티 간의 관계를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서로 두 엔티티가 원래는 이제 한 문장 안에 있을 때는 같은 문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제 없었지만 이제는 두 엔티티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한 번의 추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약간 3단 문법 같이 이제 여러 번의 추론을 통해서 추론을 해야 하는 이제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셋은 닥레드라고 하는 데이터셋인데요. 이제 현재 가장 큰 규모의 다큐멘트 레벨 릴레이션 익스트랙션 데이터셋으로 이제 2019년 ACL에서 발표된 데이터셋입니다. 왼쪽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는지 나와 있는 것이고 오른쪽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닥레드의 문제 유형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간단하게 보자면 한 다큐멘트 안에 네임드 엔티티가 전부 다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고 각 네임드 엔티티에 대한 동일한 멘션에 대해서도 예를 들자면 서브젝트가 여기서는 두 개에 대한 멘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엔티티이지만 서로 다른 이제 단어로 다른 위치에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문서 안에 하나의 어노테이션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엔티티 페어 간들의 이제 관련해서 이제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패턴 인식이나 아니면 로지컬 리즈닝, 코레퍼런스 리즈닝, 커먼센스 리즈닝 이렇게 다양한 유형으로 되어 있고요. 평가지표는 아무래도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F1 스코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엔티티 단위의 F1 스코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그노 F1 같은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트레인셋과 이제 데브셋과 테스트 데이터 사이에 서로 다른 문서이지만 같은 이제 릴레이셔널 팩트 그러니까 사실인 것을 이제 서로 다른 문서이지만 사실인 것이 이제 내용이 중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적 사실에 대한 중복을 제외하고 구한 F1 스코어가 이그노 F1 스코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그림을 표현하자면 그래프 방식, 트랜스포머 방식이 있고 그래프 방식에서는 가인과 파이어가 있고 트랜스포머 방식에는 ATLOP와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성능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사실 각 모델별로 어떤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좀 모델의 스케일러빌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도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래프 베이스 어프로치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메소드를 정리를 했냐면 일단 간단하게 한 줄 요약으로 이제 메소드를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모티베이션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방법론이 어떻게 되었고 실험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순서로
각 논문별로 순서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인을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두 개의 그래프를 모델링하여 서브젝트와 오브젝트 간에 이제 경로 정보를 추출해서 이를 클래시파이어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예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인의 모티베이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릴레이션 익스트랙션에서 다큐멘트 레벨로 확장되면서 생긴 쟁점들을 좀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였는데요. 어, 저자진들이 이제 보게 된 쟁점 세 가지는 서브젝트와 오브젝트는 서로 다른 문장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같은 엔티티를 지칭하는 이제 멘션이 서로 다른 문장에서 또 여러 번이 언급될 수 있다. 그리고 코레퍼런스 그리고 로지컬 리즈닝 이런 문제도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 문장 간에 리즈닝을 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보자라고 나오게 된 게 그래프 어그리게이션 앤 인퍼런스 네트워크 가인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가인에서는 이제 인코더 하는 방식을 살펴보자면 먼저 전체 문선의 단어들을 시퀀스 벡터로 전환하는 단계가 진행되는데요. 워드 임베딩, 엔티티 타입 임베딩, 코 레퍼런스 임베딩을 컨커트네이션을 해서 단어 벡터를 구성을 하고 해당 표현을 인코더에 넣어서 최종 시퀀스 벡터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인코더에 사용되는 것은 뭐 LSTM 혹은 버트 같은 모델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핵심적인 그래프 중 하나인 첫 번째 그래프인 멘션 레벨 그래프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멘션 레벨 그래프는 이제 멘션 노드와 다큐먼트 노드로 구성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같은 엔티티에 대해서도 이제 서로 다른 멘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맨 첫 번째로 US를 보자면 US는 한 개의 멘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멘션 노드로 표현이 됐지만 메리랜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일곱 번째 문장에 두 번 등장해가지고 총 네 번의 멘션이 있고요. 이런 뭐 발티모어나 뭐 엘더스버거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다큐먼트 노드는 이 다큐먼트 내에 하나의 노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엣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엔티티끼리 연결된 경우, 이 하늘색 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리랜드끼리 서로 연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인터 엔티티는 같은 문장 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엔티티를 나타내고 있는 멘션끼리 연결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다큐먼트 엣지는 모든 멘션이 다 다큐먼트 엣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구축하게 되면 장점은 서로 다른 멘션끼리 서로 이제 이웃하지 않고 있는 노드끼리도 이제 다큐멘트 노드를 피봇으로 했을 경우에서는 투 헙만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프를 구축해서 피처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해당 피처를 어떻게 뽑아내느냐라고 한다면 한 멘션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맨 첫 번째 이니셜라이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인코더로부터 구해진 시퀀스 벡터에서 이 해당 부분의 길이로 나눈 평균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GCN을 적용을 해서 해당 멘션의 이웃으로부터의 피처를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첫 번째부터 쭉 n개의 레이어까지의 피처를 전부 다 컨커트네이션 하는 것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엔티티 레벨 그래프인데요. 각 멘션에 대해서 엔티티로 이제 종합되는 과정을 거치고 해당 엣지를 통해 해당 엔티티와 부분된 연결된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패스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 먼저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엔티티에 속해 있는 총 멘션들의 레프레젠테이션의 평균을 가져가게 되고요. 인터 엔티티 엣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엔티티끼리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에 대한 모델링인데 i부터 j까지의 엣지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제 i와 j를 컨커트네이션하고 리니어를 하는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제 서브젝트와 오브젝트, 여기서는 헤드와 테일로 표현했는데요. 헤드 엔티티와 테일 엔티티 간의 경로를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간에 거치는 하나의 엔티티를 포함해서 경로를 따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H가 헤드 엔티티를 의미하고요. T가 테일 엔티티, 그리고 스로우 엔티티를 O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가 헤드부터 스로우, 그리고 스로우부터 테일, 그리고 그 역의 방향도 다 가져가게 돼서 총 인터 엔티티 엣지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총 컨커트네이션에서 하나의 패스를 구축을 하게 되고요. 해당 스로우 엔티티는 멘션 레벨 그래프 내에서 표현되어 있는
실제 헤드와 테일과 연결되어 있는 멘션에 대해서 전부 다 따지기 때문에 어떤 패스가 더 중요한지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어텐션을 이용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 테일 엔티티와 그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다큐먼트 노드에 대한 멘션 레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앞에서 구하게 된 이 경로 정보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단에 넣어가지고 예측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태스크가 멀티 레이블, 멀티 클래스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가인에 대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자면 이전 소타 모델 대비 이제 F1 스코어가 2.85 상승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버트 베이스, 버트 라지, 글로브 인베딩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 각 메소드별로 다 이제 베이스라인도 비교를 해서 전부 다 모든 부분에서 다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를 찍은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실험으로는 이제 제한된 방법론들 중에서 각 모듈을 제거함으로써 해당 모듈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에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한 문장 내에서 알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성능,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능, 그래서 인트라 F1, 인터 F1의 성능을 비교해가지고 해당 성능과 멘션 레벨 그래프의 이제 효과성을 입증을 했고요. 두 번째 오른쪽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여러 추론을 통해서 코레퍼런스 리즈닝이나 아니면 로지컬 리즈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능만 비교를 했을 때 해당 성능 및 이제 인퍼런스 모듈이 제거되었을 때 어떻게 성능이 낮아지는지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이어라는 논문인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두 멘션에 대한 관계가 이제 같은 문장 내에 존재하는지 혹은 다른 문장 내에 이제 퍼져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델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사이어 모델의 주장입니다. 먼저 이 사이어의 저자는 앞에서 설명드린 가인의 저자가 후속 연구를 진행한 논문이고요.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다큐멘트 레벨 릴레이션 익스트랙션의 릴레이션 타입이 이제 한마디로 같은 문장 안에 등장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모든 엔티티 페어에 대해서 그냥 가능한 릴레이션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였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다른 패턴을 표현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Separate Intra and Inter Sentential Reasoning이라는 논문입니다. 사이얼은 이제 그림만 봐도 되게 복잡하시겠지만 세 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누자면 이렇게 인트라랑 인터로 이제 하나의 릴레이션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내는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로지컬 리즈닝 하는 과정이 있고 마지막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인코딩 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가인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바로 이제 릴레이션 레프레젠테이션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제 인트라 같은 문장 내에 있는 엔티티 페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저자진들은 이 컨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하는 과정들을 이제 두 멘션과 관련 높은 탑 K의 단어들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탑 K에 관련된 단어를 구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헤드 엔티티 멘션과 테일 엔티티 멘션을 하나의 쿼리로 해가지고 모든 단어들에 대한 이 related score, attention score를 구해가지고 이를 기반으로 탑 K related word를 구합니다. 구해진 attention score는 다음과 같고요. 이를 적용해서 결론적으로는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추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컨텍스트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탑 K에 관련된 레프레젠테이션과 전체에 대해서 이 어텐션 웨이트를 에버러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더하는 과정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탑 K의 단어들만 가져간다고 이제 저자들이 주장을 했는데 뒤에 부분에 이제 전체 웨이트드의 에버러지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져가는 이유는 해당 이제 릴레이티드 스코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전체 시퀀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어쩔 수 없이 더해줄 수밖에 없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여기 이 베타와 1-베타 하이퍼 파라미터로 되는 이 과정에 이 베타를 0.9로 가져감으로써 사실상 탑 K의
이제 관련된 단어에만 집중하는 방향으로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이 릴레이션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헤드 엔티티와 테일 엔티티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컨텍스트 엔티티를 이제 합쳐가지고 같은 문장에 속해 있는 집합들로 인해서 에버러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헤드와 이제 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가인과 동일하게 멘션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이 시퀀스 벡터에서 해당 길이로 나눠서 이제 사이즈를 통일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제 피규어를 보시면 이제 이 같은 A랑 B는 이제 서로 다른 엔티티인데 같은 문장 안에 등장하는 케이스고 이를 이제 인코더로 넣었을 때 나오는 이 시퀀스 벡터를 통해서 탑 K워드를 뽑아내서 컨텍스트를 뽑아내고 A와 B는 엔티티를 뽑아내가지고 이제 여러 문장들 내에서 한마디로 이 A, B가 동일 문장 안에 등장하는 집합들이 여러 문장이 있다면 이를 에버러지 해가지고 하나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서로 다른 문장 안에 있는 엔티티 페어에 대한 접근인데요. 인코딩 방식은 역시 단어 레프레젠테이션 구성하는 방식은 역시 이제 인트라와 동일한 방식이고요. 그 대신 이제 인코더를 넣는 방식이 다큐먼트 레벨 인코더를 넣는다는 것인데 사실은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고 그냥 서로 다른 독립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그냥 시퀀스 벡터를 구성한다. 인코더를 통해서 시퀀스 벡터를 구성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멘션 레벨 그래프를 적용해서 좀 더 이제 다큐먼트 안에 서로 간의 이제 관계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피처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기존 가인에서는 GCN을 사용했지만 여기서는 RGCN을 사용해서 각 멘션 노드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낼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역시 여기에 첫 이제 노드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은 이 시퀀스 벡터의 평균을 구해내고요. 그리고 여기는 RGCN을 적용하고 최종적인 멘션 레프레젠테이션은 하나의 노드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은 이제 전체 이제 전체 피처들에 대해서 하나의 리니어를 통과시켜서 나오게 된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이어에서 사용된 이제 멘션 레벨 그래프는 기존 가인의 멘션 그래프와 살짝 다른데요. 기존의 가인 그래프는 멘션 노드와 다큐먼트 노드로 구성된 반면 사이어에서 사용된 멘션 레벨 그래프는 센텐스 노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가인의 이 멘션 그래프가 전체적인 다큐먼트와 이어지는 것은 좋지만 이 각자 이 현재 문장 안에 로컬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센텐스 노드를 적용을 시켜서 기존 멘션 노드들이 원래는 다큐먼트 노드와 이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속해 있는 센텐스 노드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각 센텐스 노드는 다큐먼트 노드와 연결이 되어 있는 방식으로 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과정인데요. 아까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이제 헤드 엔티티랑 테일 엔티티랑 그리고 컨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합쳐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이 역시 동일하게 엔티티 레프레젠테이션은 이 멘션 레벨 그래프를 통해서 구하게 된 이 노드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의 평균을 가져가서 헤드 엔티티와 테일 엔티티에 대한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할 수가 있고요. 컨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각 센텐스 노드에 대해서 어텐션을 적용해서 어느 문장이 추론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델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MSK가 몇 번째 문장이냐에 대한 관련된 이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고요. 이를 어텐션 스코어를 해가지고 적용돼서 컨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릴레이션 레프레젠테이션은 헤드, 테일, 컨텍스트를 컨카티네이션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로지컬 리즈닝 모듈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전 연구들에 대해서 리즈닝하는 단계를 살펴보자면 각 엔티티 각 엔티티 간의 이제 경로들을 단서로 해서 사용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가인의 논문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는 모든 엔티티들이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실제로 이 가인에서 사용돼서 경로를 뽑아내는 과정이 실제 멘션 레벨 그래프에서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에 한해서만 경로를 뽑아내서
접근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구해진 이 그래프 내에서 올바른 추론 경로가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 그래프 멘션 레벨 그래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실제로 거쳐질 수 있는 분선에 존재하는 다른 엔티티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리즈닝을 할 수 있도록 모델링을 해 보자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셀프 어텐션을 사용을 해서 로지컬 리즈닝을 모델링하였다고 하는데 이 엔티티 페어, 헤드부터 테일부터 이제 이 사이에 하나의 임의의 이제 실제로 거쳐지지 않더라도 임의의 이 엔티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실제로 이 엔티티는 문선에 존재하는 다른 엔티티이지만 연결이 되어 있든 안 돼 있든 상관이 없는 친구고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이 헤드와 테일 간의 이제 릴레이션 리프레젠테이션은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전부 다 릴레이션 리프레젠테이션을 구하고 그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을 적용을 해서 어떤 릴레이션 레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한지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인터 센텐셜 릴레이션을 종합을 해서 이제 전체 릴레이션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리니어 두 개를 통과하고 시그모이드하는 방식으로 멀티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사용된 버트는 버트 베이스 모델인데 기존 가인 버트 베이스 모델 대비 0.8 정도의 이제 F1 스코어 상승을 보였습니다. 에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서는 각 모듈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해당 모듈을 제거했을 때 어떻게 성능이 낮아지는지를 진행을 하였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리즈닝 어빌리티를 검증하기 위해서 디벨롭먼트 세트 안에서 이제 두 개에 거쳐서 알 수 있는 이 어, 데이터에 관련해서만 이제 성능을 측정을 했을 때 인퍼 F1 스코어를 구했을 때 어, 기존 모델 대비 이제 인퍼 F1 스코어가 많이 좋아졌고 실제로 이 로지컬 리즈닝 모델을 제거했을 때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을 때 이에 대한 모듈 효과를 다시 검증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어프로치인데요. 첫 번째 논문은 이제 ATLOP로 한 줄 요약을 하자면 클래스마다 다른 스래시홀드를 줘서 예측을 하고 각 엔티티 페어에 대해서 엉테션을 적용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TLOP의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을 푸는 과정에서 이제 스래시홀드를 결정하는 방식이 단순하게 0.5 이상을 1로 하거나 0.5 미만을 0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혹은 디벨로먼트 셋의 성능을 최대화하는 스래시홀드, 글로벌 스래시홀드를 결정해서 예측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자진들은 각 클래스마다 상응하는 컨피던스 스코어가 있을 것으로 보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당 레드에서 사용된 베이스라인 모델이나 이전 어프로치들을 봤을 때 모든 엔티티의 페어들의 평균을 모든 엔티티의 페어들에 대해서 평균을 하는 방식으로 최종 컨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나타내었습니다. 몇 개의 엔티티 페어는 실제로 관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평균을 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나오게 된 논문은 이제 ATLOP, 어댑티브 스래시홀딩과 로컬라이즈드 컨텍스트 풀링을 적용한 논문이 방법론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어댑티브 스래시홀딩 같은 경우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 전체 클래스에 대해서 두 개의 집합으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해당 엔티티 페어가 해당되는 릴레이션을 이제 포지티브 클래스로 넣어주고요. 그 외를 네거티브 클래스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접근을 하자면 포지티브 클래스의 로직 컨피던스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클래스에 있는 컨피던스 스코어보다 높아야 합니다. 저자진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TH, 스래시홀드 클래스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실제로 추론을 했을 때 TH 클래스의 컨피던스 스코어보다 높은 클래스를 해당 릴레이션을 예측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잘 반영해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기반으로 이제 포지티브 클래스와 이 스래시홀드 클래스 사이의 크로스 엔트로피와 네거티브 클래스와 스래시홀드 클래스 사이의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두 가지 로스를 합쳐서 어댑티브 스래시홀딩 로스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로컬라이즈드 컨텍스트 풀링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멀티헤드 어텐션 매트리스 A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앞에서 이 모티베이션을 보면 다시 아시겠지만 이제 모든 엔티티의 페어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평균을 지어서 풀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텐션을 적용해서 풀링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 로컬라이즈드 컨텍스트 풀링의 약간의 모티베이션이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멀티헤드 어텐션 매트릭스로부터 멘션 레벨 어텐션을 구하게 되고, 멘션 레벨 어텐션은 해당 엔티티로 구해진 해당 멘션으로 구해진 전체 토큰에 대한 어텐션이기 때문에 이를 엔티티 레벨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엔티티 레벨로 확장하는 단계는 평균을 구해서 구해졌다고 하고요. 근데 구해진 엔티티 레벨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 서브젝트 엔티티에 대한 전체 어텐션, 그리고 오브젝트 엔티티에 대한 전체 어텐션이기 때문에 이를 곱해가지고 최종적인 엔티티 페어에 대한 어텐션을 구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풀링을 해서 로컬라이즈드 컨텍스트 임베딩 C를 이제 구축하게 됩니다. 그 외 다른 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히든 스테이트 이렇게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해서 피처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풀링 히든 스테이트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풀링 과정을 로그 썸 익스포넨셜 풀링을 선택했다는 점이 살짝 다르고요. 그리고 바로 클래시피케이션 모듈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이제 리니어를 통과시켜서 사용했다는 점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방식과 동일하게 바이리니어를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룹 바이리니어를 사용해서 모델 파라미터 개수를 좀 더 줄였다고 하였습니다. ATLOP의 결과를 보자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래프 베이스드 모델, 시퀀스 베이스드 모델,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 그리고 현재 아울 메소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테이블을 구축을 했고요. 실제로 봤을 때 이제 버트 베이스 모델이나 로베타 라지 베이스 모델로 봤을 때 기존 베이스라인 대비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고요. 해당 논문은 실제로 나왔을 때 소타를 찍을 정도로 좀 많은 차이로 소타를 찍을 정도로 좋은 논문이었습니다. 추가적인 에벌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서는 각 방식 내에서 이 제한된 어댑티브 스레시홀딩, 로컬라이즈드 컨텍스트 풀링, 그리고 그에 대한 로스, 이런 것을 각각 제거했을 때 어떻게 성능이 낮아지는지를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 스레시홀딩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접근을 했을 때 어떻게 성능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피규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 다큐멘트 내에 등장하는 엔티티가 많아질수록 해당 로컬라이즈드 컨텍스트 풀링의 효과가 좀 더 이제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피규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싼이라는 논문인데요. 싼이라는 논문은 두 멘션 간 관계를 같은 문장 내 존재하는지, 그리고 같은 엔티티를 나타내는지에 따라서 모델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싼의 모티베이션부터 보자면 이제 코레퍼런스 인포메이션을 넣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당레드의 베이스라인이나 이제 가인 같은 논문을 보신다면 인코더 단계에서 코레퍼런스 인베딩을 넣어가지고 모델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단순하게 인코더 단계에서만 이제 이 코레퍼런스 정보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저자진들의 지적이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멘션에 대해서 단순하게 에버리지 풀링을 한다. 이거는 ATLOP에 대해서도 모티베이션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엔티티 스트럭처인 그래프인데, 그래프를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인코더 방식으로 이 LSTM과 같은 컨셉추얼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는데, 그 이후에서 이 여러 가지 이 문장 내나 문장 외 혹은 이런 거에 대한 구조들을 모델링하고자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인코더는 컨텍스추얼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으려고 하고 그래프는 이런 구조들을 모델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간에 발생하는 이질성이 생겨서 이제 성능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내에 이런 구조적인 디펜던스를 잘 살리고 싶은데 인코딩 네트워크와 더불어서 전체의 이 모델에 대해서 잘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Structured Self-Attention Network, SAN이라고 합니다. SAN에서 사용되는 엔티티 스트럭처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코어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엔티티를 지칭하는 멘션끼리 이제 같은 엔티티를 나타내니까 코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서로 다른 엔티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서로 엔티티를 나타내는 멘션끼리는 이제 false, 하지만 서로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relate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o-occurrence는 같은 문장 내에 존재하면 true, 서로 다른 문장 내에 존재하면 false, 그래서 intra, inter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래서 총 서로 엔티티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총 4가지의 타입으로 이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에 잘 녹이고자 이제 싼 저자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였는데요. 트랜스포머는 이제 기존 트랜스포머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쿼리와 키로부터 이제 어텐션을 구하는 과정부터 살짝 다르게 됩니다. 어텐션을 구하는 과정은 기존 트랜스포머로 구하는 저희가 아는 이것 어텐션 식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unstructured attention score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이 엔티티 스트럭처를 트랜스포메이션한 결과를 더해줘서 최종적으로 구해진 어텐션 스코어를 해서 나오게 되는 이 아웃풋, 컨셉추얼 리프레젠테이션을 얻는 방식이 해당 싼 논문인데요. 해당 이 스트럭처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확인해 보자면, 여기 N하고 E가 나와 있는데, N은 이제 엔티티가 아닌 토큰을 의미하고, E는 해당 엔티티에 속해 있는 토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엔티티끼리에 이제 모여있는, 뭉쳐있는 부분을 보신다면, 이 인트라코레프, 인트라콜릴레이트, 인터코레프, 인터릴레이트 이렇게 4가지의 타입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인트라 NE 같은 경우에는 엔티티가 아닌 토큰과 엔티티인 토큰이 만났는데 서로 같은 문장 안에 있을 때에 대해서 인트라 NE로 표현했고요. 서로 이제 엔티티가 아닌 토큰에 대해서는 NA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센텐스 1이고 센텐스 2인데, 그래서 여기에 왼쪽 상단하고 오른쪽 하단을 보신다면 여기 안에는 둘 다 서로 이제 인트라이고 그 외가 인터 이렇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스트럭처를 구축하는 것도 했고, 이제 트랜스포머에 녹이고자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잘 통합하는 것이 이제 저자님들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것이냐 인데요. 이거를 모델의 파라미터로 연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서는 저자진들이 2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바이어 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해서 바이어스를 넣어주는 방식과,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쿼리와 키에 대해서 서로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디컴퍼스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이제 바이어스를 주는 방식으로 2가지로 실험을 했고요.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엔티티 레프레젠테이션은 이 멘션 레프레젠테이션에 에버리지 풀링을 해서 적용을 했고, 프리딕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과 같이 바이리니어를 사용해서 이제 예측을 하였습니다. 결과 부분을 보신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논문의 비교 같은 경우에는 각 모델의 베이스라인과 실제로 디컴퍼스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바이어 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제 성능 비교로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군이 되어 있는 베이스라인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라인 대비 모두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여기 맨 밑에 이 로베트 라지를 기반으로 했을 때 바이 어파인에다가 어댑테이션을 적용했을 때 F1 스코어 65.92로 현재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어댑테이션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당 레드에는 이제 슈퍼바이즈 셋 외에도 디스턴틀리 슈퍼바이즈 셋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싼을 이제 파인 튜닝 하기 전에 이제 디스턴트 슈퍼바이즈 셋을 이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고 그 후에 이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는 과정을 거친 것을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사전 훈련하는 과정이 새롭게 도입된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파라미터가 이 사전 훈련된 프리트레인된 트랜스포머 모델과의 적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댑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어댑테이션을 사용한 것이 다른 논문 대비 디스턴틀리 슈퍼바이드 셋을 이용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 성산으로 비교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말을 못하겠지만은,
일단은 현재 존재하는 논문 중에서는 이제 가장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 어댑테이션을 제외한다면은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사이어나 ATLOP 논문과 비교했을 때는 좀 약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싼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소개해드리자면, 이 싼 저자들이 이제 제안한 엔티티 스트럭처를 이렇게 가져갔는데, 이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요. 각 엔티티 스트럭처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타입을 빼봤을 때 어떤 식으로 성능이 낮아지는지를 확인을 하였고, 인트라 코레프, 한마디로 서로 다른 문장이 있지만 같은 엔티티를 나타내는 멘션끼리에 대한 이 구조를 빼는 것이 가장 성능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벌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서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해서 바이어스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을 하였는데요. 이제 위쪽에 이제 디컴퍼스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쪽으로 보시면 이제 단순히 키에 대해서만 바이어스를 가져가는 거랑 쿼리에 대해서만 바이어스를 가져가는 것도 실험을 했는데, 키 바이어스가 쿼리 컨디션드 바이어스보다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좀 양이 좀 많아가지고 되게 빠르게 넘어간 부분도 있고 좀 급하게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다큐먼트 레벨 릴레이션 익스트랙션은 문서 내에서 서로 다른 엔티티 간의 관계를 예측하는 태스크이고, 이제 가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사용했는데 문서를 멘션 레벨 그래프로 구축을 해서 각 엔티티에 대한 피처를 모델링하고 엔티티 레벨 그래프를 구축해서 각 엔티티 페어에 대한 경로 정보를 기반으로 예측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파일 같은 경우에 또 그래프를 사용했는데 두 멘션 간의 관계가 같은 문장 내에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델링을 하여 예측하였다. 그래서 같은 문장 내는 탑 K 월드로 가져갔고, 서로 다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멘션 레벨 그래프를 구축해서 접근을 하였다. 그리고 ATLOP는 각 클래스별 어댑티브한 스래시홀드를 적용을 했고, 각 엔티티 페어별에 어텐션이 좀 적용돼서 풀링을 하는 과정으로 이제 접근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쌍 같은 경우에서는 두 멘션 간의 관계를 같은 문장 내에 존재하는지, 같은 엔티티를 지칭하는지로 구분을 해서 트랜스포머 모델에 녹여냈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혹시 있으시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